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콘텐츠 에디터입니다. 위클리 글로벌 마켓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전해드릴 첫 소식은 세컨더리 시장의 기회인데요. 이 세컨더리 시장의 기회를 포착한 블랙스톤이라는 제목을 붙여봤고요. 이 블랙스톤을 모르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게 세계 최고의 대체 투자 운용사죠. 특히 이제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영향이 상당히 큰 어떤 회사인데요. 부동산 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전 세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블랙스톤이 처음부터 부동산에 특화된 회사는 아니었고요. 1985년도에 설립됐는데 이 설립 당시에는 저평가된 기업을 사들여 가지고 기업 가치를 끌어올린 다음에 되팔려서 수익을 올리는, 즉 기업 인수합병으로 명성을 떨친 회사였고요.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 부문이 급성장을 했습니다. 급성장을 해서 사실은 이제 부동산 시장에 막강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고요. 뭐 유명한 투자 사례 너무나 많은데 이제 대표적인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인수한 힐튼 호텔 체인이 있죠. 뭐 인수한 이후에 이제 큰 위기가 있기도 했으나 끝내 뭐 큰 수익을 거두고 대판 사례가 되게 유명하고요. 또 최근에 이제 블랙스톤을 보면 되게 큰 메가 펀드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남들은 인수하기 어려운 대형 자산이나 포트폴리오를 인수해서 아니면 또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새로운 섹터와 시장을 개척해서 이렇게 투자 수익을 올리는 걸로 되게 유명한데요. 대표적인 펀드가 브랩이라고 있어요. BREP인데 오포튜니스틱 펀드인데 이 펀드가 처음 나온 게 1994년도거든요. 당시만 하더라도 펀드 규모가 1호가 4억 8,500만 달러 정도였어요.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에 나온 6호는 109억 달러, 그리고 최근에 모집하고 있는 10호는 그 규모가 250억 달러에 달하고요. 뭐 이 정도 규모면 사실은 이제 보면 상장 리츠 하나를 이제 통째로 인수해도 될 정도로 큰 규모고요. 이런 메가 펀드를 활용해서 이 시장에 엄청나게 큰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섹터나 시장을 이렇게 개척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최근에 블랙스톤이 이렇게 시장에서 뭔가 이제 새로운 시장 형성한 어떤 그런 섹터를 보면, 블랙스톤은 이제 라이프 사이언스나 콘텐츠 스튜디오나 싱글 패밀리 같은 어떤 특정 섹터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 섹터를 이제 키우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숙되면 또 자산을 되팔아 가지고 큰 수익을 거두는 걸로 유명한데요. 최근에 이제 블랙스톤이 이렇게 뭐 선점한 섹터 중에 대표적인 게 라이프 사이언스라고 있고요. 이제 뭐 제약회사나 바이오테크, 바이오 기업들의 오피스죠. 이런 섹터가 있고, 그리고 콘텐츠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어떤 OTT 업체들이 성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콘텐츠 수요가 있었고, 또 이 콘텐츠를 촬영해야 되는 공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어떤 섹터가 성장하고 있고요. 이 섹터도 블랙스톤이 거의 처음으로 투자한 섹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싱글 패밀리, 단독 임대주택이라고 있는데요. 원래 전통적으로 단독 임대주택은 이제 멀티 패밀리에 비해서 어떤 투자 상품으로 만들기가 되게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산이 전국에 흩어져 있고 또 관리에 대한 어떤 비용과 수고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섹터를 투자 상품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많지 않았는데, 이것도 블랙스톤이 처음으로 했었어요. 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주택시장이 붕괴됐고 그 시점에 아주 저렴한 가격에 대량의 자산을 매입을 해서 또 이걸 모아가지고 이제 리츠로 상장을 시켰는데, 2017년도 초에 이제 상장을 했는데 인비테이션 홈즈라고 리츠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단독 주택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이제 좀 뭔가 인기를 끌면서 이제 캐나다의 이제 단독 임대주택, 그리고 단독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멀티패밀리도 같이 하는 리츠인데, 이제 블랙스톤이 이 리츠에 투자를 한 거는 이제 단독 임대주택 때문이고요. 틸콘 레지덴셜이라고 있는데 이 회사에 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블랙스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그 최근에 블랙스톤이 세컨더리 펀드를 조성을 했어요. 이 세컨더리 펀드는 2차 시장에 투자하는 펀드인데, 기존에 이제 투자했던 펀드에서 지분이 나오면 이제 일부 지분이 나오면 그걸 인수하는 펀드예요. 이제 세컨더리 펀드가 최근에 좀 뭐 이렇게 뭔가 이제 다시 한번 좀 투자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사실 금리 인상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급하게 유동성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기존의 펀드에서 일부 지분만 매각하는 사례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이제 판교 알파돔 시티라고 있는데, 판교역에 있는 이제 판교의 중심이죠. 여기 여러 자산들이 있는데 지금 카카오 판교 아지트와 판교 테크원 타워라고 각각 카카오와 네이버가 쓰고 있는 건물인데, 이 건물의 투자자들 중에 이제
일부 투자자가 일부 지분을 매각을 하고 있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작년에는 또 이렇게 이제 그 삼성동, 그러니까 강남 삼성역 주변에 있는 오토웨이 타워죠. 오토웨이 타워는 이제 국내 모 기관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100% 소유하고 있는 건물인데, 이 지분 50%를 급하게 팔기도 했죠. 이런 식의 거래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건 뭐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되게 많이 증가하고 있고, 이 시장에서 블랙스톤은 기회를 보기 위해서 되게 큰 세컨더리 펀드를 조성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블랙스톤의 어떤 존 그레이 사장은 작년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실제로 이제 금리 인상 여파로 거래가 중단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세컨더리 시장에 기회가 많고 세컨더리 플랫폼을 키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에 투자 기회가 많을 것이라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실제 최근에 250억 달러 규모의 세컨더리 펀드를 조성을 했습니다. 뭐 기존에 있던 펀드에 비해 훨씬 더 큰 규모고 역대 최대 규모고요. 뭐 블랙스톤의 세컨더리 펀드 사업부는 사실 이제 2013년도에 시작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크게 이제 성장을 했고, 지금은 이제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총 670억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을 정도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 블랙스톤뿐만 아니라 향후에 다른 운용사들도 세컨더리 펀드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에 한국에서도 이제 운용사들 중에서 세컨더리 펀드를 만들어야 될 환경이 왔다,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곳들이 있어요. 사실 한국에서는 세컨더리 거래가 만만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 누군가 이제 싸게 자산을 내놓고 또 다른 기관이 그거를 이제 싸게 사가는 거를 기관들끼리 좀 이렇게 뭔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는데, 또 펀드가 만들어지면 또 이제 직접적인 거래보다는 좀 더 그런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조만간 한국에서도 세컨더리 펀드가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